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보합권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감세 법안이 미국 연방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하지만 감세안 통과를 선반영한 채권 시장은 하원 통과를 불확실성 해소 기회로 판단했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집중되며 국채 금리는 이날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양자 컴퓨팅 기업 아이온큐의 주가가 간밤 뉴욕 주식시장에서 36.52% 폭등하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날 아이온큐 주가 급등을 직접적으로 촉발한 특정 소식은 없었는데요. 그러나 아이온큐는 최근 몇 가지 긍정적인 발표를 이어왔습니다. 특히 애널리스트 예상치를 뛰어넘는 2025년 1분기 실적 발표는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연일 상승하며 역대 최고가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기록했던 10만 9,300달러대의 역대 최고가를 전날 경신하며 11만 달러 선을 뚫었고요. 이날에는 한때 11만 9,900달러대까지 상승하며 고점을 높여갔습니다. 지난 4월 7만 4천 달러대까지 떨어졌던 가격은 약 한 달 반 만에 50% 상승한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세제 법안이 미 의회 하원 문턱을 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녹색 사기라고 비난해온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했는데요. 이 세액공제는 태양광, 원자력 발전소, 에너지 저장 시설 등 탄소 배출이 없는 전력을 생산하는 업체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제정 60일 이내에 착공하고 2028년 말까지 가동을 시작한 시설로 그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3일 금요일 한 주의 마지막도 실전 매매의 정수와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고유림입니다. 간밤에 뉴욕 지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뉴욕 지수는 혼조세 보였는데요. 먼저 다우존스 장 막판에는 상승폭을 반납하더니 0%의 변동률 보였고요. S&P 500은 0.04% 하락했습니다. 다만 나스닥만 홀로 상승했는데요. 0.28% 상승하며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패턴을 좀 살펴보면요. 미국의 재정 적자에 대한 확대 우려감이 커지고요. 그에 따라서 국채 금리는 급등하고 또 이에 따라 글로벌 증시가 하락하는 패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우려되고 있고요. 특히 어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일제히 내림폭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오늘 우리 시장의 대형주들도 하락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국내 증시의 섹터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섹터가 많이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요. 특히 가장 최근에 관심 많이 받아갔던 코로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안에서도 엇갈린 흐름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치료제 관련 종목은 강한 반면 오히려 그동안 많이 올랐던 진단키트는 좀 내림세 보인다는 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양자 암호통신 국내 증시에서도 정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미국에서도 양자 테마가 폭등했는데요. 아이온큐 36% 넘는 상승, 리게티도 26% 넘는 상승세 보였습니다. 양자 컴퓨팅의 엔비디아가 되겠다고 CEO가 말하면서 이에 대한 훈풍 받아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현재 우리기술 가장 크게 오르고 있고요. 이어서 엑스게이트, 우리로 등이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태양광이 상당히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서 실시간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세제 개편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 혜택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감에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솔루션 올해 106%의 상승을 보였지만 어제도 12% 급락했고요. 현재도 급락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출발 증시 상황은 어떨까요?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현재 상황 그래도 보합권에서 상승불 지켜주고 있습니다. 2197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제론 2600선이 깨졌지만 다시금 상승해주면서 오후장에는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코스피의 매매 동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실시간 매매 동향입니다.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은 팔아내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은 어제와 그렇듯이 홀로 매수해지면서 약간의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다면 코스닥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코스닥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현재 다시 하락으로 전환했네요.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 확인했는데 현재는 0.15% 하락하며 71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매매 동향은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을까요? 코스닥의 실시간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외국인과 기관이 소폭 팔아내는 모양새고요. 개인 홀로만이 담아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현재 이렇게 혼조세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그 안에서 오후장까지 어떤 흐름 이어지고 있을지 함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떤 테마에 집중해봐야 될까요? 오늘의 주목해야 될 섹터, 바로 로봇입니다. 로봇 이슈는 끊임없이 정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내에서 한 가지 단독 소식 나왔는데요. 비상장 기업인 A로봇이 미국의 엔비디아에 있어서 직접 투자 대상에 검토 중이라는 이런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대상에 오르면 A로봇이 훈풍 받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로봇 테마주도 살짝 자극받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A로봇은 한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전문 기업입니다. 최근 대만 이노벡스에서요, 엔비디아상과 오키나와 혁신상을 수상하며 다시 한번 관심 받아가는 기업인데 국내에서도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관심과 상승세가 뚜렷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도 과연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의 정수와 함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별거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별거 없었고요. 급등도 없었고 급락도 없었고. 하지만 미국 시장 조정권역에 들어온 겁니다. 근데 강하다 그랬죠. 조정권역에 들어온 건 맞지만 조정 같지 않은 조정. 그러니까 강한 흐름으로 그냥 횡보의 느낌인데, 자, 미국 시장 나스닥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단 구름대 위에서 놀고 있고요. 뭐 조정 박스권에서 얼마든지 내려와도 상관이 없는데 잘 내려오지도 않고 그냥 이 정도예요. 결론적으로는 어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존스도 뭐 크게 흔들린 거 없이 그냥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됐고, 계속 이 정도의 흐름으로 움직이다가 뭐 소폭 밀릴 수도 있다. 근데 밀려도 크게 영향은 안 줄 것 같다라는 게 지금 현재의 움직임의 흐름에서는 급락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또 황금선도 우상향을 하고 있고 구름대 잘 타고 있고 뭐 이러다가 위쪽으로 지금 미국에서 감세한 얘기하면서 그 줄인 돈을 갖다가 방산에다가 투자한다는 얘기가 있죠. 그리고 결국은 감세안으로 해서 뭐 재정 뭐 우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트럼프는 그걸 통해서 일단 뭐 법인세도 세금도 줄이고 뭐 팁 뭐 이런 것들도 세금 다 줄여주고, 그리고 어떻게든 금리를 내려갖고, 그건 트럼프의 생각인 거죠. 돈을 풀어갖고 증시를 부양시키려고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중국과의 관세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지는 좀 봐야 되지만, 지금 움직여주는 미국 시장의 흐름들은 뭔가 불안함 속에서 급락하려고 하는 흐름이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어제도 종목들이 좀 빠졌고요. 개수로 보면 어제 이제 진단키트, 그저께도 진단키트 위주로 많이 움직였는데 제가 순환매라고 그랬죠. 순환매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시장이 나빠서 빠지는 게 아니다. 순환매 관점이기 때문에 순환매 관련주 쪽으로 해서의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움직이는 거 보면은 건설주, 오늘 원전 테마 다 순환매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뭐 건설주 뭐 좋아서 움직이겠어요? 뭐 건설 경기 안 좋다는 얘기 맨날 나오는데 순환매 관점입니다. 원전 테마도 지금 잘 움직이고요. 좀 전에 지금 이제 튀는 게 하나가 있는데 SKAI라고, 저것도 인공지능 관련주인데 갑자기 10% 튀잖아요. 저것도 순환매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로봇주, 인공지능, 양자암호, 오늘 양자암호 좀 강하죠?
그다음에 원전 테마도 제가 일전에 공개방송 계속 얘기했고 다 수남의 관점으로 다 움직일 애들이라고. 조선기자재 저거 또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섹터에서 로봇주도 그렇고 좀 조정받는다고 죽으러 내려가는 게 아니고 미국 시장도 양호하고 우리나라 시장도 나쁠 거 없다. 계속 수남매로서의 조정 시 매수의 관점을 유지하셔라. 그래서 시장 점수는 여전히 80점으로 양호합니다. 매매하기 좋은 장인데 어제처럼 갑자기 막 진단키트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진단키트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요. 저도 1월 달에 추천했지만 2월 달, 3월 달, 4월 달 안 움직이니까 저도 포기했던 언젠가는 움직이겠지를 얘기했지만 포기했던 종목인데 갑자기 움직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주유소 습격 사건의 유호성 캐릭터처럼 갈 수 있는 테마 이슈 있는 거 한 놈만 패도 먹습니다. 풍력이면 풍력, 태양광이면 태양광, 원자력이면 원자력, 로봇이면 로봇. 그러니까 급등해 있는 거 안 쫓아가도요. 조정받으면 사면 지금은 다 올라갑니다. 봐봐요. 어쨌든 순환매장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별거 없다. 우리나라 뭐 차트 보나마나 계속 박스권의 흐름이니까 조정받다가 뭐 양봉 나오면 좋은 거고요. 안 나와도 어차피 이 박스권 흐름에서는 테마주들은 강세를 보여줄 거니까 겁먹지 마시고 지금은 조정 시 매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요. 미증시는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고요. 국내 증시는 순환매 뚜렷한 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저녁에는 2차 대선 TV 토론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경제 분야였다면 이번엔 사회 분야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가에 영향 줄 수 있으니까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 시장 속에서요.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절실한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문자 상담이 중요한 때인데요. 샵 0082번으로 문자 상담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셔서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점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의 표적 종목이었죠. 유진로봇 다시 돌아왔는데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유진로봇입니다. 먼저 이 시각 흐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1% 넘게 2% 가까이 하락하는 흐름 그려내고 있습니다. 현재 1920원 선 지나가고 있는 유진로봇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공략해보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전 테마주들도 며칠 좀 쉬었다가 이렇게 움직이듯이 전선 테마주들도 지난번에 한번 움직였고 뭐 진단키트는 어제 움직였다 이제 조금 쉬는 흐름이고 이게 종목들이 쉬었다가 움직이고 이게 흐름들이 눌리면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로봇주들도 또 올라가겠죠. 미국 시장이 급락할 생각이 없으니까 6월 달에 이제 자율주행차 나온다고 했죠. 테슬라에서 나오면 그게 곧 로봇이에요. 자동차가 바퀴가 달렸으니까 그냥 자동차로 하는 거지. 그게 로봇이기 때문에 로봇주 이슈로 다시 확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유진로봇 이따 가격 전략을 드리겠지만 월요일 날 드렸던 것처럼 조정을 받으면 확 빠지면 단타치기는 좋습니다. 뭐 신고점을 다시 넘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났어요. 고점 대비 반토막 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조만간에 다시 조정받았으면 원래 많이 급등했던 애들이 많이 빠지기도 하지만 또다시 급등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제 매매 관점으로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공략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장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바로 유진로봇이었는데요. 순환매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 테고요. 가장 먼저 지난 종목들 현재 상황부터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5월 12일에는 재룡산업 들고 오셨는데요. 매수가는 6,190원입니다. 상승률은 1.3% 보였네요. 화요일부터는 원익홀딩스의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화요일의 매수가는 4,450원이고요. 상승률은 33.7%의 어마무시한 상승세 보였습니다. 역시나 목표가 달성했던 하루였습니다. 곧 이어서 원익홀딩스 수요일에는 매수가 4,445원 그리고 있고요. 상승률은 이어서 34%의 어마무시한 상승세 보였네요. 역시나 목표가 달성 시원하게 했습니다. 이어서 목요일 원익홀딩스 4,445원의 매수가. 아쉽게도 매수가에는 미도달한 하루였네요. 금요일에도 원익홀딩스 4,500원의 매수가였는데요. 상승률은 매수가 미도달했던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로봇 월요일에 들고 오셨죠. 5월 19일 매수가는 1,500원이었습니다. 상승률은 매수가 미도달했던 하루였고요. 이어서 연 이틀 한글과 컴퓨터 들고 오셨습니다. 화요일의 매수가는 23,600원이었고요. 상승률은 1.7% 보셨네요. 수요일에는 매수가 23,350원이었습니다. 이때 상승률 1.3%의 상승 볼 수 있었습니다. 곧 이어서 어제였던 목요일 원익홀딩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가는 4,600원이었습니다. 아쉽게도 매수가는 미도달했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간의 상황 모두 체크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장의 주인공 매수가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이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드렸던 종목들 먼저 보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 드렸던 유진로봇이었는데요. 가격은 안 돌아왔어요. 유진로봇 이따 가격 전략 드린다 그랬죠. 많이 올라왔고 상한가를 3방이나 갔던 종목이었고 엄청 강하게 올라갔으니까 많이 빠지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29,900원이니까 1,400원이면 반토막이죠. 한 번만 더 빠지면 반토막 나는 종목이에요. 고점 대비. 근데 로봇주 이슈가 계속 끊이지 않고 올라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로봇주 이슈는 계속 될 거고 유진로봇도 여기서 끝날 것 같지가 않으니까 어떻게든 싸게 사면 다시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전략을 잠시 뒤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미도달 됐고요. 화요일 날과 수요일 날은 한글과 컴퓨터를 드렸는데 장중에 찔끔 올라갔어요. 아직 시세를 올리질 못했습니다. 자, 구름대 여전히 위에 있고 인공지능 섹터들도 뭐 나머지들도 이 비슷합니다. 아직 시세 불출은 없지만 다들 양호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마음 AI라든지 SK AI라든지 이런 애들도 인공지능 섹터에 있는 종목들인데 거래량 실려 있고 구름대 위에 있고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이슈만 터지면 지금 오늘 움직이는 원전 테마주들처럼 15%, 뭐 12%, 뭐 13%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종목이라고 보여지는데 SK AI도 마찬가지. 이 종목들은 최근에 이제 그 구름대에서 용 차트로 제가 다 뽑았던 종목이에요. 공개 방송에도 공개를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모양들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무너지지를 않죠. 두더지 패턴으로 구름대 밑으로 하향해서 뚫고 내려가는 그런 패턴이 아니고 이 상태에서 이제 로봇과 인공지능 이슈, 그다음에 자율주행 이슈가 나오면 이제 곧 튀는. 이제 다음 주 되면은 5월 말이고요. 다다음 주면 6월 시작인데 6월에 하여튼간 오스틴에서 미국에서 자율자동차 그래서 테슬라에서 구체적으로 1,000대 정도 생산해서 뭐 한다고 뭐 기사 나왔잖아요. 뭐 그럼 이제 그게 잘만 나오면 별 문제 없이 별 문제 없이 잘 나오겠죠.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지금 나오겠다라고 소리치는 거 보면 뭔가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거겠죠. 그래서 큰 사고만 없으면 그러면 자율주행 이제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갑자기 이쪽 테마로 쏠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한글과 컴퓨터도 그런 인공지능으로 차트 양호하고요. 이렇게 있다가 결국은 튀면 되는 거잖아요. 때가 되면 튀겠죠. 그래서 구름대 잘 여기 위에서 잘 놀고 있고 차트 수렴형으로 혹은 완전 바닥도 아니고 완전 고점도 아니고 모양 이쁘게 잘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지금 황금선도 우상향 되고 있고 한 70만 주인가 75만 주인가가 지금 자사주로 매수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한다라는 이제 소문들이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뭐 6월 며칠 전까지는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조만간에
매수가 들어오겠죠. 다음 주 중에. 그러니까 쌀 때 저점 매수 해놓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어쨌든 자사주가 매수가 된다는 이유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경영권 방어 그거는 핑계고 앞으로의 실적은 좋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실적도 좋아질 것 같고 뭔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사야겠다 생각으로 사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뭐 이제 구체적인 뭐 공시 내용으로는 뭐 경영권 방어가 제일 그렇죠. 얘기가 편하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둘러대는 건데 어쨌든 차트도 좋고 올라갈 때가 됐어요. 이 정도 됐으면. 그리고 지금 시장 생각보다 좋습니다. 미국 시장 빠질 생각 없다는 얘기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돈 풀겠죠. 중국도 돈 풀겠죠. 돈을 풀게 되면은 증시로 물리게 될 거고 증시는 또다시 신고점을 갈게 될 겁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게 보여요. 뭐 여러 가지 악재가 나와도 안 빠지는 거 보면. 그래서 미국 시장도 넘어가고 그러면은 미국 시장 넘어가면은 결국은 기술주들의 흐름들이 좋아질 거고. 얘 기술주잖아요. 그럼 이것도 움직이겠죠. 얘는 뭐 하는 회사냐면은 우리나라 그 한글 오피스 그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MS 오피스 그렇게 호환이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어쨌든 차트 이뻐서 잘 보유하셔도 되겠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아니, 시장이 안 무너지는데 뭘 걱정을 해요. 자, 다음은 원희골딩스 로봇주 제2의 주성 엔지니어링처럼 움직일 거다라고 찍은 종목이죠. 조정받으면 사야 된다 해갖고 4,600원 드렸는데 이거 뭐 미국 시장이 빠져야만 미국 시장 빠졌으면 들어와서 맞을 수도 있는데 4,600원은 사실 뭐 쉬운 자리는 아니에요. 웬만하면 잘 안 내려오는 자리고 4,900원, 5,000원짜리까지는 그래도 내려왔었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 시장이 빠질 생각이 없습니다. 안 빠집니다. 좀 빠져도 주식이 안 빠질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뭐 안 좋은 상황으로 빠져야 종목들도 갑자기 막 쏟아지고 내려가는데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잘 안 내려와요. 그래서 내려오면은 다시 또 추천을 하겠지만 안 내려오면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은 7,000원, 8,000원, 만 원대까지 계속 쭉 가져가셔도 되는 대신 비중을 줄여놓고 자 그러면 이제 급등명중 종목으로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진전기 두 번 추천했었었는데 원전 테마 이 원전 테마 두산 에너빌리티가 신고점을 돌파할 것 같다 하고 돌파가 됐고 그리고 원전 테마주들이 오늘도 잘 가고 원전 테마 잘 움직이니까 또 건설주들도 덩달아서 같이 강하게 움직이고 그러면 이제 조선기자재나 조선주들도 다 가겠죠. 어쨌든 일진전기 신고점으로 향해서 가는데 참 무겁네요. 잘 안 가네. 일단 비중을 줄여서 가져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했던 종목이니까 더 가져가세요. 자, 다음은 이스트에이드인가요? 네, 이스트에이드 오르락 내리락 그러고 있는데 이스트에이드도 그렇지만 이스트 소프트도 자리대가 괜찮아요. 이것도 저번에 한번 추천했던 종목이거든요. 일단 이스트에이드 참 그래도 견고하게 움직이죠. 이게 많이 올라간 것 같아갖고 밑으로 깨져서 떨어질 것 같지만 일목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석이 안 됩니다. 그냥 견고하게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가려는 힘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얘도 로봇이면서 인공지능 섹터니까 이슈에 맞춰서 다시 또 움직일 수 있으니까 비중을 줄여서 가져가는 거는 양호하고요. 그다음에 원희골딩스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거는 지지난주 내리 4일 연속 일주일 내내 추천했던 종목인데 33.7% 34% 수익이 난 겁니다. 더 가져가면 나중에 50% 가면 금방 또 100% 되면 100% 넘어가면 수익률이 금방 200% 됩니다. 이게 참 수익률이 처음에서 20% 30% 올라가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30% 그 마의 장벽만 넘어가면 30% 40% 마의 장벽만 넘어가면 60% 금방 되고요. 70% 금방 되고요. 어느 날 보면 120% 130%가 있어요. 이게 복리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됐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유진로봇 오늘 시장이 좀 흔들려서 이것도 내려오면은 자 얼마냐면 1,500원 똑같습니다. 1,500원 이하예요. 그러니까 10,000원 정도 혹은 뭐 9,500원 정도 내려오면은 땡큐인데 잘 안 내려와서 미국장이 어제 크게 좀 빠졌다 그러면은 매수 가격을 한 9,500원 정도로 낮춰가지고 어쨌든 다시 조정받으면 한번 다시 튈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조정받을 것 같지가 않아서 일단 1,500원부터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500원으로 장중에 밀리면 한번 단기 매매를 한번 들어가 보시고
미국 시장이 조정권역에 있으니까 오늘 오르지 못하고 살짝 빠지면 다음 주에서 10,000원 이하에서 살 수 있는 그 분할 매수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로봇주들 죽는 거 아니니까 조정받으면 이스테이드 봐봐요. 조정 한번 받았다고 갑자기 17%확 튀잖아요. 그래도 또 빠지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매매하기가 좋은 종목이고 어제 외국인들이 또 샀어요. 단타 치려고. 여기 보면은 외국인들이 여기 샀죠. 23만 주. 그러니까 쟤네들 단타하기 좋은 장이니까 조정 확 받으면 들어가서 여러분들도 단타 치세요. 장기 투자하지 말고. 그러면은 이것도 빨리 단타 칠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표육 종목은 유진로봇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 전부 다 만나봤습니다. 오늘의 종목 유진로봇, 매수가는 1,500원 말씀해 주셨고요. 단타 매매 추천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 종목인데요. 아직까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항상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급등명주 종목 베스트 5까지 만나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급등명중 베스트 5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문자 상담 받고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얼라인드입니다. 매수가는 5,632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상당히 높으시네요. 50%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3,100원 선에서 매매하고 있는데요. 매수가랑 상당히 격차도 있고 비중도 많이 들어가 계십니다. 요즘 핫한 코로나 치료제 섹터인데 전문가님 지금이라도 좀 비중을 줄여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버티는 게 중요할까요? 지금 코로나 이슈로 지금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뭐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좀 여러분들도 뭐 코로나 때문에 집 밖에 못 나가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미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제가 1월 달에 코로나 관련주들을 추천했었던 거는 그때 당시 차트가 일목에서 매수 시그널을 보냈고 강한 흐름들을 보였기 때문에 얘기했었었는데 이슈가 거기서 끊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2월 달에 다시 두더지 패턴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어제 공개 방송에서 얘기했죠. 1월 달에 추천할 만한 했으니까 추천한 거예요. 그때 다시 휴마시스, 그다음에 진원생명과학, 셀리드, 엑세스바이오, 랩지노믹스. 어제 급등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1월 달에 언급하고 추천했었던 애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볼게요. 얼라이언드. 자, 얘는 1월 달에 얘는 계속 구름대에 지금 갇혀 있죠. 지금은 약간 뚫어 있는 모습이긴 한데 1월 달에 얼라인드를 추천을 제가 이거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시젠을 한 이유가 있다라 그러면 1월 달에 얘는 구름대를 뚫잖아요. 그러니까 일목에서 움직이겠다고 시그널을 보내주잖아요. 엑세스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어제 다 공개 방송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요걸 뚫잖아요. 결국은 잠수를 탔지만 이때 당시에는 추천할 만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추천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 코로나 이슈하고 엠폭스 이슈하고 같이 얘기가 나와주면서 움직였으니까. 근데 이거는 그때 당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계속 약했던 종목인데 어제 이제 진단키트 움직인다고 이제 움직였다고 하는 게 요거잖아요. 약하다는 뜻입니다. 5,600원. 그러니까 진단키트로 이거 올라가기에는 5,600 올라가기에는 솔직히 힘들어 보여요. 그리고 지금 뭐 니파 바이러스부터 하고 치명률이 높다라 그러는데 반대로 얘기하면요. 그 사상률이 높거나 치명률이 높으면 전파가 안 됩니다. 숙주를 살려야 돼요. 오래 살려야 전파가 잘 되거든요. 그리고 호흡기 질환이어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치명률이 높게 되면은 일단 증상이 빨리 나타나면요. 아프면 바로 격리가 되고 그다음 바로 사망하기 때문에 전파가 안 돼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무서운 게 잠복 기간도 그렇고 하여튼 전염성도 엄청나게 대단하고 하여튼 그랬죠. 그러니까 고통을 주고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한테는 치명적이고 건강한 사람들은 그냥 조금 아픈 독감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라서 아마 그 이슈는 되더라도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기대해서 가져가기에는 어쩔 수 없지만 보유지만 그것 때문에 급등할 것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대신에 다른 쪽으로 기대를 하세요. 제약주의 큰 뭔가 이슈가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크게 좋은 쪽으로 얘기가 나오면 그러면 뭐 그때는 제약주들의 흐름들이 다시 강하게 올 거니까 그때를 기대를 하고 지금 어쨌든 코로나 이슈로는 그냥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시장에서 이 코로나 치료제가 정말 뜨겁긴 한데요. 하지만 전문가님의 공개 방송까지 끝까지 함께 공부해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1월 달에는 추천하셨던 이유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보유하는 관점까지 제안 주셨네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엑세스바이오입니다. 이번에도 제약바이오 종목이네요. 매수가는 12,552원이고요. 비중은 10% 들어가 계십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끊임없이 횡보하다가 최근에 좀 급등해준 종목인데요. 그럼에도 매수가 격차가 상당히 큰 모습 포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6,000원 선에서 거래 중인데요. 상당히 오랫동안 보유하신 걸로 보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버틴 만큼 계속 오랫동안 보유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야 될까요? 수익이면 참 편할 텐데요, 그렇죠? 자, 차트를 볼게요. 이것도 엠폭스 관련주고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주로 해가지고 엑세스바이오 제가 1월달에 추천했었던 종목이에요. 휴마시스나 뭐 시젠이나 뭐 진원생명과학이나 이런 애들은 이미 벌써 그때 당시 수익을 잘 냈지만 애가 아마 수익을 줬다가 내려갔나 하여튼 아쉽게 그냥 내려가갖고 손실이었다가 아마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까지 있다면 3개월, 4개월 지금 고생하다가 이제 수익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지금 이건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 오를 때마다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차트만 보면 강하고 좋아요. 엑세스 바이오가 아니고 엑세스 원전이다, 엑세스 전선이다 그러면 이건 더 사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차트는 완벽합니다. 구름대를 뚫었고 그러니까 엑세스 로봇이다. 아유 그럼 더 사야죠. 엑세스 자율주행이다. 아유 더 사야죠. 엑세스 양자암호다. 그럼 더 사는 건데 이게 진단키트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진단키트로 전 세계 사람들이 죽을 것 같지가 않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우리나라는 여름으로 가게 되면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요. 이게 체온이 어느 정도 적정하게 따뜻해지는 이 기온에서는 면역력이 좋습니다. 좋아요.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면역력이 팍팍팍 떨어지는데 이렇게 날씨가 따뜻할 때에서는 면역력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럼에도 뭐 몇 년 전에 보면은 코로나 확진자 많이 여름에도 많이 걸렸죠. 그거는 걔네들이 강해서 그런 거고 바이러스가 강해서 그런 거고 어쨌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면역력이 떨어질 때가 됐다 하지만 뭐 사람들이 그렇게 겁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원래 미지수 몰라야 돼요. 그래야 무서운데 이제 다 알아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새로운 원동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새로운 게 나오면 더 가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 정도에서 그냥 찌끔찌끔 올라가다 다시 또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매수 가격이 12,000원 높으니까 마찬가지 보유만 말씀드릴게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근데 저는 제약바이오주를 좋게 봐요. 언젠가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당뇨병 신약이라든지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눈도 보이게 하고 무릎 그쵸?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병들이 낫는 그런 이제 신약들이 막 보물 터지듯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제약에 제자만 들어가면 다 급등하는 날이 언젠가 올 거라 보니까 미래를 보고 그냥 가져가세요. 어쨌든 지금은 강세 흐름은 맞는데 이슈가 저거 하나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보유만 되고요. 다시 얘기하자면 이게 로봇주나 전력주나 이게 조선기자재였으면 이거는 아주 강력하게 사야 되는 모습이다. 이제 가겠다라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슈가 좀 부족해서 보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1월 달에 주목해 주셨던 종목이었습니다. 차트도 현재 좋긴 하지만요. 손실 구간에 계십니다. 이렇게 종목명도 중요하지만 매수 타이밍과 전략도 중요한 점 엑세스바이오로 알아갈 수 있는데요. 그만큼 전문가님과 함께 그 황금 타이밍까지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만 오늘 종목은 보유만 추천하셨고요.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걸로 권장 주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대성에너지입니다. 14,1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의 비중 보유하고 계십니다. 현재로서는 7,700원 선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무래도 박스권에 갇힌 모습 포착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박스권을 뚫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다른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될지 궁금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대성에너지 가스 관련주잖아요. 대표적인 이제 겨울철 관련주로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갑자기 급등이 나와가지고 좋다가 말았겠네요. 자, 구름대에서 계속 그러니까 일목을 공부하면 이런 게 좋아요. 아, 얘는 아직 안 되겠구나. 쉽지가 않겠구나. 자, 거래량도 없고요. 구름대를 아직 상향 돌파하는 흐름도 없고요. 기다려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현금이 있다. 대성에너지를 봤다. 사야 됩니까? 이런 거 사면 안 돼요. 근데 물려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가져가는 거죠. 또 내년 겨울에서는 또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또 가스 가격은 또 급등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져가는 정도지. 어쨌든 구름대에서 계속 막혀있는 종목이니까 추가 매수는 안 되고요. 그냥 약한 흐름이 계속 있다. 손절하기에는 손실이 20% 안쪽이면 당장 손절하고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면 10% 두 번만 먹으면 복구가 되는데 12,000원이면 거의 40% 아닙니까? 손실이. 이거는 좀 커요. 손실이 너무 커서 그냥 보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 보유 제한 주셨습니다. 손실폭이 큰데요. 이 손실폭 줄여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에이텍 모빌리티고요. 매수가는 17,600원이시고 비중은 7%에 들어가 계십니다. 현재는 13,000원 선에서 거래 중인데요. 테마를 살펴보면 화폐로도 엮여 있고요. 또 정치 테마주로도 분류가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는 하락 추세 구간 안에 갇혀 있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비중이 엄청 많으시진 않은데 이럴 때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자, 일목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차트가 박스권에서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갔으면 급등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저점이 깨지면서 결론적으로는 후행 스팬도 하락으로 구름대 밑으로 두더지 패턴을 바뀌었죠. 그래서 이 변곡점에서 뚫었으면은 보유가 되지만 저점이 깨지고 계속 우하향이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 이런 거 추가 매수하면 안 됩니다. 반등 줄 때마다 도망 나오려고 해야 돼요. 두더지 패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반등 줄 때마다 15,000원이든 16,000원이든 반등 주게 되면 빨리 자르고 이쪽 위에 타고 있는 애들로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등이 있게 되면 교체하는 제안까지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넷이네요. 8,99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현재 10% 비중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로서는 상승폭 그려주고 있지만요. 현재 6,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우리는 이제 양자암호 관련주 쪽으로도 들어가고 철도주로 들어가고 여러 가지 테마로 들어가는 종목인데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딱 거래가 없네요. 거래가 있었으면은 좀 더 얘가 인기 있는 종목으로 올라가기 좋을 텐데 일단 구름대에서 요 안에서 지금 잘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다가 뚫고 올라가면 그러면 8,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 보이니까 기다려 보세요. 일목을 지워버리게 되면은 그냥 이중바닥형 비슷하게 생겼고 그냥 크게 보면 박스권 저점인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구름대를 보는 이유는 얘가 강세권역이 있는지 약세권역이 있는지 일단 약세권역에 있었던 구간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2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5월까지 5월 여기 들어 4월 말까지 그래서 여기 약세권역이었지만 지금은 뭐 잘 버티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중이니까 일단 희망을 갖고 아직 돌아선 건 아니지만 희망을 갖고 8,000원까지 버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관심을 받아가고 있는 양자암호고요. 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희망적인 구간이니까요. 계속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에브리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16,550원 들어가 있고요. 비중은 10%입니다. 현재가는 16,700원 선 지나가면서 약간의 이익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반가운 로봇 섹터인데요. 이에 대한 종목에 대한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자, 에브리봇은 일단 구름대를 뚫었어요. 차트를 볼게요. 16,550원. 최근에 쳤나 보네요. 사실 이게 사기가 그렇게 초보자들은 쉬운 종목은 아니에요. 왜냐면 맨날 지금 종목들 떨어지는 것들만 보다가 떨어지는 거 샀더니 더 떨어지고 올라간 거 샀더니 또 떨어지고 그런 거에 이제 맨날 당하다 보니까 많이 오른 거는 겁나고 많이 빠진 것도 겁나고 하여튼 다 겁나는 상황인데 어쨌든 얘는 여기서 이만큼이나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많이 올라간 거는 당연히 못 살 거고 많이 빠진 거 들어갔다가 맨날 당하니까 그것도 무섭고 그러니까 요만큼만 올라가도 무서운 게 대부분인데 어쨌든 올랐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어도 구름대를 지지를 하죠. 저는 좋게 봅니다. 좋게 보고 16,550원에 저는 잘 샀다고 보고요. 일단 여기 지지하다 로봇주들 다시 튀어 움직이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장기 투자할 생각하지 말고 매매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오면 2만 원대나 22,000원, 22,000원이면 N자형이고 2만 원이면 전고점 박스권 고점이고 거기서 매도하고 또 내려오면 사고 그렇게 매매해야 됩니다. 뭐 계속 시장이 올라가는 거 확인하려면 미국 시장이 쉬지 않고 계속 신고점 가면은 조금 더 욕심내도 되지만 미국 시장 신고점 안 가고 조정받으면 그대로 내려와요. 보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밤사이 전해진 M7 소식 현지 언론의 기사 원문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뉴스 바로 구글입니다.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뉴욕 증시였는데요. 그래도 그 안에서 알파벳은 1.13% 뛰어 올라주며 오히려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기사 먼저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Alphabet hits near 3 months high on new AI update. 이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AI 신규 업데이트로 인해서요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Alphabet share jumped 4% on Thursday, rising for a second straight day. 이틀 연속이나 2거래일 연속이나 이 4% 정도 넘는 이 몫을 상승했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AI 모드와 같은 인공지능 업데이트 덕분에 이렇게 상승한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미국 전역에서 이 구글 검색을 AI 모드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발표의 영향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호응까지 끌었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기사도 간밤에 나왔습니다. 다음 기사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입니다. 제목 살펴보시면요. Google faces DOJ probe over Character AI deal, Bloomberg Law Reports. 블룸버그 통신의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구글이 DOJ, 미국 법무부에 있어서 캐릭터 AI에 대한 직면을 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직면을 했다는 기사인데요. 이에 따르면요, 블룸버그에 따르면요. 이 구글은 지난해 캐릭터 AI에 대해서 대형 언어 모델 기술에 대한 비독점 라이선스를 확보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구글의 전 직원인 캐릭터 AI의 공동 창립자 노암 샤지어와 다니엘 드 프레이타스를 고용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구글이 이 계약을 통해서요, 공식적인 인수합병 심사를 회피하려고 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전문가님, 구글에 대한 주가 향방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까요? 최근 미국 시장 18,000 돌파 안착한 다음에 M7 종목들이 다 강세를 보여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구글 그냥 사라고 공개방송에서 얘기를 했죠. 그때서부터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분위기가 좋아요. 뭐 안 좋은 얘기, 뭐 기사들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얘기 나와도 신경 하나도 안 쓰는 게 그런 악재가 먹히려면 M7 종목부터 박살이 나야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박살나지 않으면 미국에서 나오는 모든 악재들은 다 씹어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로 다 덮어버린다는 얘기죠. 항상 시장에는 호재랑 악재가 같이 있다 그랬죠. 자, 보겠습니다. 구글 차트가 일단 윗꼬리가 좀 생기긴 했지만 일단 전고점을 돌파를 했죠. 강한으로 아마 이때에서 18,000 돌파한 이후에서 제가 그냥 이거 올라간 거 없으니까 사라 했는데 이날일 거예요. 그때가 13일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강하게 올라갔고 그러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어제 한번 엊그저께 한번 다시 한번 올리고 오늘 한번 또 올리고 윗꼬리는 계속 생기지만 나머지 M7 종목에 비하면은 좀 못 갔기 때문에 좀 강하게 지금 올라가는 흐름이 있고 미국 시장이 조정을 좀 받아도 올라간 게 있어야 뭐 빠질 텐데 미국 시장 조정받은 게 딱히 뭐 있지도 않고 그래서 좀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 최근에 좀 올라온 것도 많이 빠졌었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야 뭐 많이 올라갔으니까 됐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그런 영향에서
이런 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얘네들이 저점이 깨지고 여기 저점이 깨지고 나스닥 종목들이 급락할 것 같고 더 빠질 것 같고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움직이지 않을 텐데 아침보다 지금 올라가는 그 테마 개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을 겁니다. 아침에는 원전 테마 위주로만 보였는데 지금은 증권주도 움직이고요. 원전은 아까부터 계속 움직이고 건설주 강하게 움직이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움직이고 화장품도 움직이고요. 정치 테마도 움직이고 방산주도 움직이고 전력설비 움직이고 엔터주 움직이고 조선주 움직이고 로봇주들도 조금씩 아직은 근데 로봇주는 그렇게 빨간색은 아니에요. 어쨌든 아침보다는 점점 그래도 올라가는 그 개수들이 늘어나고 테마주들이 순환매가 나오는 흐름들이 나오죠. 자율주행도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이슈가 있는 그러니까 구글을 봤을 때 얘기예요. 구글을 봤을 때 시장이 위험할 것 같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테슬라를 봐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봐도 그렇고 뭐가 무너지는 걸 보고 아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갑자기 10% 빠졌구나. 야 테슬라가 8% 빠졌구나. 야 이거 미국 시장 조정 세게 나오는구나. 뭐 이런 느낌이면은 뭐 이런 얘기 안 하죠. 지금 테마주 순환매장이고 종목들 조정받으면 사야 된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종목들 더 빠질 수 있으니까 수익 난 것들 현금화해 놓고 더 빠지면은 더 좋은 종목들 더 싸게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싸게 사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지지난주에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미국이 18,000 돌파하기 전에서는. 근데 18,000 돌파하고 나서는 제가 방송했던 거 한번 다 돌려보세요. 현금화라는 얘기 하나. 주식을 오히려 그날 강하게 사라 그랬죠. 그 다음 날도 강하게 사라. 지금 시장에서 테마주 순환매들 잘 나온다. 자 오늘도 그 얘기합니다. 주식을 지금 사는 거예요. 조정받는 애들을 사면 됩니다. 지금 건설주도 가고 증권주도 가고 야 증권주하고 건설주 가는 거 저게 진짜 저거 오랜만에 보는 건데 한 8년 전에 봤던 것 같은 느낌인데 어쨌든 증권주, 조선주 근데 증권주도 은근슬쩍 최근에 많이 올라갔고요. 건설주들도 은근슬쩍 최근에 근데 지금은 동시에 저렇게 강하게 움직인 거 보면서 야, 이거 시장이 지금 그렇다고 시장이 막 바뀌어가지고 급등한다는 느낌은 아닙니다. 느낌은 개인들이 안 사는 종목들 잘 움직이는구나 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2차 전지 안 움직인 거 봐봐요. 지금도 안 가요. LG화학 장난 아니죠. 삼성 SDI 걔네들은 왜 안 가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2차 전지로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갖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놀리잖아요. 개인들이 증권주 이미 다 포기했거든요. 8년 전에 포기했거든요. 4년 전에도 포기했어요. 이미 증권주는 8년 전에 포기했던 종목이 개인 투자자예요. 4년 전에도 포기하고. 왜냐면 그때마다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안 가는 종목들마다 이게 움직이는 거 보면서 참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가 참 어렵겠구나. 자 그럴 때마다 제가 일목을 알려드리는 이유가 얘가 그래서 강한 건지 약한 건지 그걸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공개 방송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목을 보면은 왜 2차 전지가 약할 수밖에 없는지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흐름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애니소프트도 왜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저렇게 맨날 땅굴만 파는지 일목을 알았다면 2년 전, 3년 전, 4년 전에 고점에서 물릴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공개 방송에 와서 지금 테마주들 좋습니다. 주식을 사야 되고요. 일단 뭐 원희홀딩스뿐만 아니라 한글과 컴퓨터, 인공지능, AI, 자율주행 또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가 공개 방송 오면 그것들이 또 어떻게 움직일 건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부터 공개 방송까지 M7 종목들 담아야 될 때다 이렇게 조언 주셨습니다. 또 우리 방송 중에 코스닥 상승 전환하면서 양시장 모두 상승하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승하는 섹터의 지평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우리 시장에서 걱정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오전 11시 무료 공개 방송까지 참여하시면요. 시장에 대한 노하우 함께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와 같은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